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와서 신체 검사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제 혈액형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그전에도 사석에서 만나면 제 혈액형이 뭡니까? 뭐 한국 분들은 혈액형이고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A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다. 이게 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뭐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주 희귀하지만, 예, 정확한 건 뒤에 가서 좀 우선 말씀드리고 건강검진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실 거예요. 예, 미국에서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제 주변에 한국 와서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주치의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딜 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진짜 다 제대로 받으려면 한 2달 가까이 걸려요. 예, 시간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뭐 미국 돈은 한 1,000불 정도? 예, 이 정도면 하루 만에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와서 건강검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그렇고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예, 근데 이번에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딘지 알려주세요. 예, 이거는 제가 미국 가서 좀 정확히 정리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건강검진 비용은 좀 천차만별이에요. 예, 한 50만 원서부터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선택하냐에 따라서 건강검진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뭐 미국 돈은 한 1,000불 정도, 120만 원 정도면 웬만한 건강검진은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뻐해 주십시오. 예, 제가 건강검진 받아갖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건강검진은 아주, 예, 제가 지금 제 나이가 51.5세, 예, 51.5세인데 생체 나이는 51.9세, 예, 0.4세가 조금 늙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건강 결과도 아니고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좀 신체 건강 나이가 조금 더 0.4세, 예, 반년 조금 안 되게 좀 더 나왔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간 나이가, 예, 그리고 췌장하고 이거는 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 예, 술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좋게 나온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신장 나이, 예, 신장이 좋고 그 혈압, 예, 고혈압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이게 되게 좋대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어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예, 여기 결과에 나온 곳에서 상담을 해서 좀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50대 남성 대비 사망 위험도가 1.4%밖에 안 돼요. 예, 제가 꽤 괜찮게 나온 겁니다. 예, 아주 양호는 아니고 예, 조금 주의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가 5단계인데 상위 두 번째 단계로 나와서 그래도 예, 건강한 걸로 나와서 여러분과 이 유튜브에서 오래오래 뵐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사 닥터분이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예, 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당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죠. 병원에 안 가보고 남들 얘기만 듣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스스로 약을 먹는 거, 뭐 이런 같은 거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어제 닥터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닥터가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사람은 체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뭐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설명한 닥터하고 몇 가지 더 다른 닥터들 2분 더 면담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한국의 의료비는 싸요. 예, 닥터 면담비가 얼마 나왔냐면 39,000원씩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보험 있으면 더 싸요. 예, 제가 보험 없으니까 4만 원 더 나왔는데 30불이면 30불, 그러니까 미국 돈 30불이면 닥터랑 또 상담을 개별적으로 또 다른 전문의 닥터랑 상담을 할 수가 있어갖고 어제 이제 닥터 2분과 더 상담을 했는데 닥터 2분이 우선 이 결과 나온 거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 혈압이 너무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 혈압 체크업을 다시 하더니 되게 의 닥터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이제 혈관벽 같은 게 좋아지고 예, 혈압도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혈관이 뭐 굵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좀 혈관이 좀 굵은 편이긴 해요. 예, 되게 좀 힘줄도 많이 나고 좀 굵은 편이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혈압은 높지 않다고 오히려 이 닥터도 되게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혈압, 고혈압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좀 낮춰드리는 약만 처방을 할게요라고 얘기하고 당 수치는 조금 높은 편인데 뭐 심각한 편은 아니니까 운동, 예, 술 자제하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뭐 심각한 질병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피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라는 게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요산 수치가 꽤 높게 나왔는데 닥터 얘기가 이 요산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통풍이 있거나 혹은 이 이게 뭐죠? 방광, 예, 위에 신장에 이런데 돌 생기는 거 있죠. 예, 이게 생겨야 되는데 통풍 되게 위험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통풍이 뭔가요? 예. 통풍이라는 거를 들어는 봤지만 저는 겪어본 적도 없고 그 의사분께서 또 그것도 의아해하십니다. 예. 뭐 안 생겼으면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통풍이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예, 황제병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 이제 뭐랄까 그 요산이 많이 쌓여서 그게 뭐 유리가루처럼 뼈 사이에 관절염 이런 걸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고, 제가 아는 형님도 이 통풍에 걸려서 엄청나게 걷지도 못하고 진짜 병원에 질질 실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통풍이 무섭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통풍은 그냥 제가 예, 술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맥주예요. 예, 맥주를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많이 마시는 분들이 통풍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나마 술을 좀 좋아해도 맥주를 안 마셔서 통풍의 위험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 검사를 해보고 나면 너무 좋아요. 이거와 또 하나 이제 책자를 이렇게 좀 두껍게 하나 만들어줘요. 이거는 되게 정확한 수치가 다 있는 책자예요. 이걸 만들어주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그래프를 쫙쫙 만들어줬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줬고 너무나 좀 보기 쉬워요. 예, 이것만 봐도 뭐를 주의해야 되고 뭐가 괜찮고 뭐 이런 같은 거 쭉 나왔는데 거의 다 제가 중간 수치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50대 남성 예, 이만큼 중간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주 건강한 부분은 확실히 이 혈압, 예, 혈압 쪽이 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운동이 중요해요. 예, 제가 라스베가스 오고 나서 그리고 지난 코로나 동안 몸무게가 10kg, 한국 무게로 10kg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75kg인데 지금 85kg까지 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한 80kg라고 생각했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85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처방은 10kg를 줄여라, 75kg. 근데 제가 코로나 시작 전에는 75kg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몸무게가 이 코로나 동안 진짜 확진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돼버렸죠. 예. 아무래도 집에 있고 또 많이 먹고 라스베가스 오니까 또 운동을 못 하게 돼요. 예. 겨울엔 좀 춥고 여름엔 더우니까 확실히 좀 운동을 못 하는 거.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다는 게 저도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는 미국에 가면 이제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일생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이제 검도,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흔히 말하는 사이클링, 예, 그리고 스노우보드, 예, 뭐 스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주기적으로 많이 했던 건 이제 자전거죠. 예,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에 좀 미치신 분들은 이 가슴에다 무선 심박계를 달고 가요. 왜냐면 심박이 넘어가면 사람이 심정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자전거도 제 것도 한 8,000불 들어가고 이것저것 주변 장비까지 한 10,000불 이상 들어갔어요. 남들 보면 미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박계 재고 다 잽니다. 몸에다가. 이 테스트 병원에 하는 것처럼 이걸 다 무선으로 테스트 해갖고 이 앞에다가 조그만 이제 컴퓨터 하나 달고 그게 다 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보는 것 중에 그제 자전거 이제 클럽을 했는데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예요. 보편적으로. 제 나이가 이제 50에 넘었으니까 170, 예, 그러니까 168 정도. 예, 그게 제 최대 심박수여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이제 여기 라스베가스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최대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심장이 20대 애들 심장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말하면 엔진 마력수가 좋다는 얘기예요. 심장은 좀 타고나게
좀 좋아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예 지금도 뭐 손발 차가운 것도 없고 어저께도 뭐 닥터분이 얘기하시는데 제 당 수치 정도면 손발이 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펌프질을 좀 잘하는 체질이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운동을 한번 해 놓으면 그게 평생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제가 그 사이클링을 하면서 심장 단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 한때 예 제가 심장 나이가 20 살이었어요. 예. 그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45 살인데 20 살하고 똑같이 심장을 뛸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 좀 좋게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술, 담배 줄여야 되고 과식 줄여야 되고 콜레스테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오면 좋은 게 뭐든지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이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또 특별히 이 다른 의사분들 만났는데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한 1 시간 반 만에 병원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나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제가 용종 제거를 했어요. 예. 용종 제거를 했는데 용종 제거가 이 50대 넘어간 남성은 50% 이상의 용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암으로 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와서 용종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 검사하죠. 용종으로 보이는 게 있죠. 샘플 채취하죠. 이거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죠.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의사랑 상의하죠. 그다음에 수술 날짜 잡죠. 미국은 그래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죠? 예. 내시경 검사하다가 용종이 있는데 1cm 미만짜리네. 요거는 바로 제거하면 되겠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 줍니다. 물론 그 용종 수술비는 더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뭐 대충 들어서 숫자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건강 검진 같은 경우도 한 25만 원 정도면 다 해요. 예. 25만 원, 30만 원. 제가 미국에서 왔고 보험이 없기 때문에 12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비용이지만 뭐 그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비싸다 생각은 안 들겠죠. 근데 한국에서 보험이 있으시면 30만 원? 어저께 뭐 간호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되고 용종 수술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중 국적 하셔갖고 한국에 보험, 예, 한국에도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하시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또 의료 체계가 아주 또 체계적으로 돼 있고 또 세계적인 또 선진국이고 저는 이걸 믿어요. 예.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높아요. 예, 그 얘기인즉슨 그냥 뭐 이걸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의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있어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있어요. 저도 그전에 뭐 저희 이제 삼촌분들도 닥터가 두 분이나 계신데 한국에서 못하는 걸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의 이중 국적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병원 갈 수 있고 한국에도 병원 갈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복을 타고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예방의학, 그다음에 이런 검진의학 이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국이 되게 앞서가 있고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예,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잘 지키고 뭐 이런 또 문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한국이 이 건강에 대해서는 더 좋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만약 오셔서 건강검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가 갔던 곳은 순천병원인데 나중에 정보는 알려드릴 거예요. 뭐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관광회사에서 고국 방문 건강검진 프로그램 예, 이런 거 같은 거 디스카운트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아는 분이 계셔서 순천병원을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장인어른 장례식도 거기서 하고 장인어른도 그 병원을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한 건데 뭐 어느 병원 가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에 오시면서 건강검진할 때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된 거 몇 가지. 혹시 수술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하고 와서 열흘 정도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여유를 두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용종을 좀 큰 거 제거를 했다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에 출혈 때문에 또 다시 예, 또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오시고 오자마자 하루 속을 비우시고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려면 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한 열흘 정도 기다리시고 다른 일 보시고 들어가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거 좀 권해드리고요. 이번에 임플란트는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장례식 참여하려고 제가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올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치과도 확실히 보험 있는 분들은 되게 싸요. 근데 보험이 없어서 내는 돈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예, 제가 이익 뽑고 스케일링 하는 거 미국에서 알아본 가격 900불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10만 400원인가 딱 좋습니다. 보험 없이 하는 거 딱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없이 하는 거 딱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신체 검사 이게 전반적으로 받는 거는 엑스트라 돈 뭐 1000불 돈 들어가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 생각하시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검진 받는 거 많이 권해드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예, 대장 내시경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받는 거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액형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혈액형 이게 진짜 이상하게 됐어요. 예, 너무 이상하게 된 게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손을 이렇게 따서 피를 한 다음에 현미경을 보고 시약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A형으로 알고 있었어요. A형이라고 볼펜으로 적어줬어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알파벳 모르니까 이게 손으로 적어줬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딱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좀 땀이 나서 지워졌는데 보더니 A형이네 그래서 A형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15살 때 미국을 올 때 그때 당시에는 신체 검사를 다 제출해야지 미국 비자가 나올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예,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핵 같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엑스레이 촬영해서 결핵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신체 검사 요걸 다 한 다음에 건강하다는 것 갖다가 보여줘야지 미국 비자를 내주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예. 한국이 그만큼 후진국으로 보인 거예요.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 오면 이 병 걸린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예, 미국의 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던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어디 뭐 말라리아 많은데 뭐 이런 데서 오면 검사한 거 좀 증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땐 제가 중학생이었잖아요. 알파벳을 읽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게 B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냐면 혈액형으로 성격 얘기하는 걸 전혀 안 믿어요. 왜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A형에다가 성격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B형으로 알게 됐잖아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생각하냐? 선생님이 손바닥에다 B라고 적어줬는데 땀이 나서 B 밑에 부분이 지워져서 우리 어머니가 한참 보더니 A형으로 읽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B형으로 알고 지금 36년째 살고 있었어요. B형으로 알고. 그 너무 황당하죠? 예, 그리고 또 B형으로 성격 맞춰보니까 또 다 맞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게 혈액형 맞춰보세요. 야,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서도 얘기하는데 혈액형 맞춰보세요. 그러면 B형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 B형이라고. 근데 이번에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혈액형 얘기는 하진 않는데 보니까 A형으로 적혀 있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병원에다 지금 다시 연락했어요. 이게 혹시 만에 하나 남이랑 피가 바뀐 거 아닐 수 있지 않냐?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검사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시약 검사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미국 올 때 그 미국 대사관에다 제출하는 이 건강검진서인데 거기는 혈액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을까? B형이 맞을 텐데. 근데 이번에 검사한 것도 이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병에다 바코드를 다 붙여놔요. 병에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뽑고 그 자리에 바코드 붙어있는 걸 넣기 때문에 남이랑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섞일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네.
다른 분께도 여쭤봤더니 이 병리사분께 여쭤봤더니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시약 같은 게 좀 관리가 잘못돼서 한국 분들 중에서도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형이 A형이라서 A형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은데 저는 의구심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B형이었다고 하고 미국 와서 다시 A형이었다 그러면 지금 걸 믿겠는데 A형인 줄 알고 있다가 미국 올 때 그때도 제가 봤을 때 뭐 어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검사한 걸로 대학병이나 이런 데서 검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그 대사관에다 제출했던 건강검진 기록 거기에 B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시 A형이 됐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어젯밤에 열심히 또 뒤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형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보통 A형, B형, AB형, O형 4개. 거기다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니까 8개.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혈액형 몇백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알려진 것만 해도 1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예. 윅 A, 윅 B, 뭐 그다음에 바디바 뭐 여러 가지 혈액형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어떤 혈액형은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없는 혈액형도 있고 한 명만 있는 혈액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서브 블러드라고 A형, B형 뭐 이렇게 다 나오긴 한데 같은 A형끼리도 그 안 맞는 혈액형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 혈액형은 혈액형만 보고 수혈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특이한 혈액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 AB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스 AB형이라는 게 일본하고 한국에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검사에 따라서 A형이 나올 수가 있고 B형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 시스 AB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을 해봤어요. 근데 몇백 명이 없어요. 진짜 희귀 혈액형이에요. 시스 AB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올 때 검진이 있었으니까.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혈액형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혈액형은 죽었다 해도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바뀌는 방법은 뭐냐면 골수 이식을 하는데 골수 있는 거 본인의 골수를 다 빼고 남의 거를 이식하면 혈액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한국엔 3,000명 정도가 있대요. 혈액형을 바꿀 수가 있대요. A형이 B형이 될 수가 있고 O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혈액형도 그 성격론 너무 믿는 분들은 괜히 그거 보고 혈액형 바꿔볼까? 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주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골수 뽑는다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심이 하나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91년도 당시에 제가 특이 바이러스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예.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뭐냐면 노스리치 대지진이 일어났을 텐데 항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땅속 지층 같은데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몇십만 년 전 바이러스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그런 거에 걸린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약 중에서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다 본데 제가 진짜 그때 뭐 완전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래서 LA, UCLA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골수 뽑는 거에 동의를 하라고 사인을 하는데 제가 너무 비몽사몽간이어서 그때 의사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뭐 반쯤 뭐 정신이 나간 상태여갖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골수를 뽑다가. 근데 골수를 뽑고 제가 하루 종일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뽑고 하루 종일 맥맥 토하고 막 어지럽고 완전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뭐 MRI 찍고 MRI 찍는 것도 진짜 너무 괴로웠고 근데 골수를 남한테 이식받아 갖고 바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분명히 의사가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수를 뽑아서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골수 뽑은 거나.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혈액형이 바뀌었을까? B형에서 A형으로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주 드문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큰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가 맞았고 미국 올 때 혈액형 검사했는데 예, 보건소였는지 대학병원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잘못 검사를 했고 지금이 맞다. 이게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 가능성이 많은 거는 시스 AB형이라 고 아주 특이 혈액형을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게
진짜 희박한 가능성이면 그거고 진짜 더더욱이 희박한 가능성은 그때 그 골수 예 그거 뽑고 이거 수술을 할 때 혈액형이 바뀌었나? 이거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없어서 예 확인을 못 하는데 다음에 오면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해 갖고 제가 시스 AB형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예. 진짜 이게 예 말이 되는 소린가 아닌가 야 여기다 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야 이 세상에 좀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예 이렇게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구나. 예. 그런 거가 있고 골수는 혹시 예 남한테 골수 기증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한번 해 봐서 솔직히 진짜 남 돕고 싶은데 너무나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뭐 물론 그때 아파서 더 괴로웠겠지만 진짜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 건강검진 얘기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도식외담이라고 그러죠.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납치당해서 이 뭐 안에 장기가 다 털린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저희 어머님 그 신장 이식 수술할 때 제 것도 검사했잖아요. 예. 아들 것도 안 맞아요. 이게 지나간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형이 A형이면 A형 사람 피 뽑아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죠? 예. 안 돼요. 그래도 사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서브 블러드 같은 데는 A형끼리도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저께도 제가 좀 보니까 혈액형이 같은 혈액형이라 하더라도 테스트를 한대요. 이게 문제가 있는 점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수혈을 하는 거지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DNA 맞추고 여러 가지 몇백 가지가 맞아야 되는 이 장기 이식은요. 아무 사람 거나 길해지는 사람 될 것 같고 혈액형 A형이네? 나 A형이네? 저 사람 콩팥에다가 나한테 옮기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가면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이건 솔직히 도시 괴담이에요. 이거는 의사분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머님 예전에 그 신장 이식 수술했기 때문에 그 영화 보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피식하고 웃어요. 예, 아 진짜 이거 사람들 공포감 주려고. 예, 그게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혈액형 맞는다고 이식 수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식 수술하자마자 죽어요. 예, 반응이 나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예전에 좀 얘기가 뭐냐면 병원에 병원 기록을 갖다가 이런 건강 기록을 갖다가 누가 빼서 브로커가 그걸 갖고 있다 그 사람 갖다가 맞는 사람 본 다음에 납치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는 될 수 있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보안이 중요한데 이 개인 정보를 또 이렇게 흘리겠습니까? 예,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도시 괴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예, 혈액형 얘기도 재미있죠. 예, 그래서 혈액형도 크게 한 150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동물들도 혈액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읽어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A형하고 B형이 거의예요. 70%. 예. 그리고 나머지 AB형, O형이기 때문에 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낳는다는 거, 예, 한국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이 A형 아닌 B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무의미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O형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O형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전 세계 수치로 봤을 때 O형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B형이 38%인가 그렇고, 뭐 A형이 뭐 한 10%인가 그렇고, AB형이 3%가 되게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은 AB형이 한 7, 8% 이상 되고, 그게 분포도가 달라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좀 상상을 깨는 건데 아메리칸 인디언, 페루 인디언 예, 이런 사람들 다 O형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의 어떤 종족은 다 B형이래요. 그 이게 종족이 진짜 단일 민족이면 혈액형이 다 똑같아야 돼요. 혈액형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다 섞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이게 구라예요. 예, 과학적으로 단일 민족일 수가 없어요. 한국이. 왜냐? 혈액형이 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단일 민족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 보면 원나라, 그 뭐 몽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닮았죠. 원나라, 중국, 남방계, 일본, 뭐 사모아 계통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라는 소속감 하나인데 그 인종차별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 특히 한국 사람이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세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혈액형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일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중국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과 같은 혈통, 중국 사람들과 같은 혈통, 그다음에 시베리아, 러시아, 사모안 다 모든 혈통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종차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섞여 있습니다. 예, 다 섞여 있고. 자, 제가 이번에 서울을 쭉 돌아다녀 봤잖아요. 예,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원래 북문도 있고 다 있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살 때 남산이 북쪽에 있는데 왜 남산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산이 서울 남쪽에 있는 산이었어요. 왜? 남산 밑으로는 서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를 걸어다니 보면 반경 2, 3km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대문 안이라는 게 반경 2, 3km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김시내, 김대감리네, 뭐 이대감리네 그 하인을 시켜서 왔다 갔다 심부름 시켜도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자, 이렇게 좁은 곳에 그 사대문, 예, 흔히 말하는 양반성씨가 다 있는데 이 미스테리도 있죠. 예. 양반성씨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안 됐는데 지금 해방 이후에 뭐 한국의 60%가 됐다. 예. 흔히 말하는 양반성씨가 60%가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족보 양반성씨 이게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너도 나도 양반성씨로 바꿨다는 게 이게 뭐 수치적으로 있잖아요. 예,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뭐 양반 성씨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분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아서 갑자기 이 한국 인구의 뭐 5, 6%밖에 안 된 인구가 불과 20년 사이에 60%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양반 하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양반 상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계급제도 없고 모두 다 평등하고 이런 세상에서 양반 성신의 아니네가 무의미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엔 분명히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신분을 바꾸고 싶었으니까. 그러던 시절이 전쟁통, 해방통 이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5, 6%밖에 안 되던 인구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될 수 있었던 게 20, 30년 안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생각하고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것보다 결국은 혈액형을 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일 수는 없어요. 단일 민족은 진짜 아메리카, 페루, 인디아 다 O형이랍니다. 에스키모, 오리지널 에스키모 다 O형이래요. 아마존, 뭐 줄루족 다 B형이래요. 이게 진짜 단일 민족이에요. 예. 이렇게 나와야지 단일 민족인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예, 혈액형 얘기에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넓게 삽시다. 예. 뭐 양반 상놈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양반 상놈의 뭐 이렇게 이걸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는 거 좋고 이렇지만 우리는 단일 민족, 남의 민족 배척하고 이런 거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예,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이 결국은 인류는 똑같은 사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는 걸로 예,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평택에 내려가서 또 평택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